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종호입니다. 저는 이제 88 서울 올림픽에 이 경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요트 경기,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리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경비를 맡는 88 서울 올림픽 189 경비대 189대 지구대장을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경비를 올림픽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그 기간 안에는 특수 경비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이선 경호 요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기본으로 요트 경기장도 경호를 하면서 같이 이제 그렇게 참여를 했죠. 이제 성공적으로 올림픽 이 개최가 잘 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개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올림픽에 파견됐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 그걸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조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한다든지, 일부에서는 이제 승진을 시켜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바로 소속이 된 게 아니고 배속이 돼가지고 해운대 경찰서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발령을 바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조금은 일이 잘못돼가지고 오랫동안 대기한 사람이 많았어요. 올림픽 경기 못 돌아가고. 그래서 그 실기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대로. 그래서 좀 묘하게 된 분도 있고, 일부는 잘 됐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보직 희망서에 어느 소에 어디 갈 것인지 여기까지 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동네 경찰서를 했고, 그 당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부산 진이라든지 뭐 북부라든지 동네 뭐 이런 데가 이제 좋은 데 있었는데, 뭐 다른 데보다는 동네가 전통적으로 원래 이제 좋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산 7 파출소장을 이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올림픽 경비대 차출되기 전에 우암 1 파출소장을 했는데, 거기서 몇 개월 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바로 차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파출소장 경험이라는 게 향후에 이제 경위 때밖에 못하는 거니까, 만약에 승진을 하거나 하면 못하고 해볼 기회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계장들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장을 이제 제가 좀 원한다 해서 간 것이 이제 연산 7 파출소장인데요. 연산 7 파출소는 지금 황령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동네 쪽에 있는 그런 그 밑에 동네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마사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뭐 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동네는 약간 달동네 비슷한 그런 동네예요. 잘 사는 동네는 아니고.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그 시장이 있고, 연산시장 해서 그냥 그렇게 그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인데, 아마 거기에 옛날에 그 집단 이주도 했고, 피난민들이 일부가 뭐 그런 식으로 모여들 사는 그런 동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는 굉장히 그 농촌 분위기도 나면서도 단결력도 굉장히 좋고 끈끈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경찰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재밌는 데는 아닌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무슨 큰 뭐 좀 이렇게 부를 챙긴다든지 이럴 그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았었죠, 저희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인사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해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는데, 여기 올림픽 경비대에 있을 때는 관사가 있어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파출소장 자리는 파출소장 이 파출소 안에는 이제 2층에는 소장실이 있습니다. 침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생활하기는 조금 무리고 되고 해서 발령을 받고 났는데, 일단은 이제 위에 파출소장실에서 이제 지내면서 하숙할 때라든지 좀 집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 좀 마땅한 데가 없어요. 또 신분이 파출소장인데 아무 때나 해가지고 말도 나오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죠. 어디를 좀 가면 좋겠나 했더니, 한 직원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더만 한 곳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떤 집이냐 그랬더니, 이 집은 뭐 하숙을 시키거나 이런 집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좀 사건이 있어서 좀
관여를 했던 그런 집인데, 그래서 속속들이 그 집안 아는데 가서 뭐 계셔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한 1년 전쯤 해서 1년 좀 넘었는 그 시기에 그 집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수영 나갔다가 익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충격이 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집이었었는데, 그 집은 그 주인은 그 육군 중령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통운의 그 격리 과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집은 뭐 굉장히 탄탄하게 경제력도 좀 있고, 그게 3층 집인데 2층에 옥탑방까지 3층 집인데 밑에는 세조고 그 살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인품도 좋고 해서 한번 그쪽을 좀 부탁을 해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봅다. 그 3층에 방 옥탑방 그 자체 그게 조금 이제 비어 있고 하니까 거기 완전 히 단독 세대처럼 해서 불편한 데도 없고 할 거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럼 그 얘기를 해버렸더니 이제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자기들도 이제 그 충격 때문에 막 허전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제 온 집안이 펑 빈 것 같으니 굉장히 어려운데, 또 뭐 저기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파수장이 그 와서 인다고 하니까 이제 공무원이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른하고. 근데 어른이 굉장히 깐깐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중령인데도 이 전쟁을 했던 분이고 막 이래서 굉장히 그 좀 권위주의적이고 뭐 일본 사람들하고 그냥 접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있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분하고 상의하니 그분이 여관에서 잘 설명을 안 하는데 막 경찰관이라고 하니 파수장이라고 하니 이제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허락을 났다고 가도 되겠다. 그래서 뭐 짐도 간단하니까 자산에 일단 사전에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때 여기 손이 장애인이더라고요. 이쪽이 손이 안 쭈그러 들어가서 이렇게 없고, 전쟁 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상위 군인인 거죠. 상위는 군인이면서도 중령이니까 굉장히 좀 지위가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대한통운 같으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무지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뭐 그 정립과장은 1년 하면은 짐 한두 채씩 산다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이분이 뭐 몇 년 동안 아마 종신 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 지금 타협 안 하고 격리에서는 뭐 돈을 확실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성질도 굉장히 개박해요. 그래. 뭐 아니면 한 번 아니면 아니고 꽉막 지르고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좋아하시면서 그래 문소상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짐을 갖고 그 계약은 이제 얼마, 그 당시 뭐 얼마 전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한 20만 원 줬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주기로 하고, 대신 이제 식사 같은 걸 다 하는 걸로, 잠도 자면서 다 하는 걸로, 하숙탱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진짜 깔끔하니 옷 이부자리나 이런 게막 깨끗하게 풀을 바짝 묻혀가지고 빳빳하게 깔끔하게 해놓고, 진짜 반찬 같은 것도 아침에 내려오면 뭐 뵙기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서 내놓더라고요. 저는 뭐 밥 먹으면 이제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오니까 저녁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약간 서먹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되게 많이 친해졌죠. 가끔 이제 가서 안방에 계시면 가서 인사도 하고, 외부 사람들은 거짓 많이 안 와요, 친척 외에는. 그래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좀 그렇게 웃음이 없는 분인데 막 웃음 막 하시면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막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하면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자기는 그 자식 얘기는 그분 한 번도 하진 않았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직원 들어보니까 자식 때문에 뭐 막 매일 눈물바람하고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줄 줄 몰랐는데, 그 문수장이 오니까 걔도 이제 사람 텅 빈 공간이 키워지고 사람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약간은 이제 그래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모님도 늘 그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때 중년이고 뭐 이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재산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래도 이쪽에 그 형제들하고 뭐 이렇게 그 결혼을 이렇게 형제들도 이쪽 많은데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쪽 여형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아주 사이가 굉장히 좋아하게 잘 지내는데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가서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위로받는다고 하는데 더 좋아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살다 보니까 수양 아들처럼 이제 아들처럼 자기 생각하는 거지. 이제 뭐 대체적으로 그 세진이 죽은 세진이 대신해서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그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나이가 많이 돼 있으니까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자꾸 이제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좀 물어보고 여기저기 뭐 그 건설하는 이런 사장 자기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소개를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고민해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러면 억지로 한번 가가지고 보고 또 한 번 좀 돈이 많은 그 처녀를 소개했는데 아버지하고 이 집하고 잘 아는 집이더라고요. 친구와 딸인데 발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루는 만나러 갔는데 강한리에 그 그랜저인가 뭐 차를 몰고 왔더라고. 대형 전기차를. 그게 무슨 겉멋이 들었는지 왜 저기 학생 조금 이제 뭐 벌이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차 폰만 잡고 말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트하는 사람한테 좀 말도 안 되는 짓이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러 번 이제 여기도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있는 집만 이렇게 붙여서 자꾸만 하더라고요. 이쪽에 그 자기 아들 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지 공직생활 할 때 보면은 그런 걸 좀 이제 좀 도움을 좀 줄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 그 아저씨 이분은 낚시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낚시 광해요. 그 취미가 오로지 낚시입니다. 낚시하고 이제 소주 이제 자시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2달에 3번 이 정도는 이제 갔어요. 동호인들하고 같이 저 멀리 뭐 배 해가지고 뭐 대청도 이런데 막 엄청 노는 데를 가시더라고. 전라도나 이런데 가면은 한 쿨러를 이렇게 잡아와요. 뭐 이시가리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참돔 같은 거 그러면은 그거를 쿨러에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거기다 쟁여놓고 갖고 오면은 저녁 때 밤에 이제 술이 마침 되고 오세요. 그 낚시꾼들 하면은 해가지고 늦게 오더라고 밤에. 그 저 차 본거 하나 빌려가서 이제 가니까 오면은 그거 바로 오면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이거 우리 문소장 이거 딱딱 세진이 엄마 이거 있잖아. 탁 소금으로 구워가지고 탁 줘. 그래가 막 꼭 먹는 거 지켜보고 그렇게 먹이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늘 거기다 쟁여놓고 구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먹고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하고 또 아주머니도 막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쯤 실수를 한 것이 우리 부친 회갑이었어요. 회갑이었는데 저는 이제 뭐 부담 갈까봐 아무도 안 알렸죠. 아무도 안 알려고 저만 이제 올려본 했었는데 우리 화투수의 녹색 어머님 애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고 우리 따라가겠다고 뭐 자꾸 이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이제 그냥 허용을 했어요. 해가 그분들이 이제 나는 같이는 안 가고 별도로 가서 그분들이 왔죠. 참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수사수집 아줌마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내가 초성이 짧았죠. 말을 하면은 괜히 경제적으로 뭐 몇십만 그분은 몇백만 원 갖고 올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괜히 부담 주고 내가 또 시대에 맨날 지는데 또 그런 이런 짧은 생각만 했는 거죠. 그러고 어쨌든 갔다 왔는데 표정이 좀 이상해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딱 듣고 보니 엄청 섭섭했는 것 같아요. 그래 자기는 자기 그 수양 아들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가짜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갈 준비 다 해가 아마 전체 듣고서는
한복하고 다 준비했는 것 같더라고. 난 그거 몰랐지. 근데 이제 저쪽에 녹색 어머니들 갖고 하니까 자기를 안 부르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단단히 갈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더라고. 그 소리 듣는데 막 너무 힘이 빠지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내 생각이 너무 좁은 생각 같아가지고 저는 꼬치 그거 돈 몇 푼 그거를 부담 주는 거를 그 생각만 했는데 그분은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부모니까 가서 봤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제 그 나이 먹어서 저는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해한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평생 저한테는 큰 마음의 빛이 돼가지고 내면 어려웠죠 사실은. 그 마음 몰라줘. 그 뒤도 이제 제가 생각은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큰 고연이 돼가지고 그것도 참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가장 미안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늘 결혼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누가 소개를 받고 우리 후배 연애를 했었는데 되게 관심 갖더라고.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데려보라고 딱 하더라고. 왜냐면 그동안에 뭐 부잣집 딸들 얼마든지 소개시켜도 네 반대를 하고 뭐 밑밥 만나고 안 나는데 시원찮아 하더만 여기는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괜히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30이 되니까 이제 그때 29이고 내년 30이니까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적인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 안 됐으니까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내년이나 뭐 한번 하든지 그때 하는 또 보면서 좀 천천히 생각 이랬더니 그게 아니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더니 퍽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됐다고. 그래서 막 계속 놓치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이제 많이 갔죠. 가면은 뭐 엄청 귀여워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70쯤 돼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갔어요. 하루는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됐더니 뭐 쓰러져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아마 뇌출혈 이런 걸로 가신 것 같은데 그래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가서 했는데 그쪽 집에서 형제들하고는 이제 제가 수양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허락을 한 적도 없고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묘하게 그 뭐 상주 같은 역할 이런 걸 은근히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제가. 하여튼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도 가서 이제 계속 장례식장은 제가 지키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은 좀 오래 좀 사실 줄 알았더니 사모님도 그렇게 몰래 못 사시더라고. 그래서 한 5년 사셨는지 사모님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사모님도 아마 70대 초반쯤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와가지고 외로울 때 그래도 이제 부모님 어떤 그런 입장이 돼서 참 사랑을 주신 분들 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계속 병을 앓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충격이 엄청나게 컸죠. 그래 군대 갔다 와서 1년 있다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기계고시 합격해서 들어왔으니까 늘 어머니 그리고 객지를 바로 나왔잖아요. 부산으로. 부산 뭐 짤라짤라짤라 하고 막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하는 데서 있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고 가족에 대한 그림이 엄청나게 많고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분들 품속에서 늘 그렇게 위로도 받고 가족처럼 이렇게 배려를 받고 해서 참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가끔씩은 또 우리 작가들 불러가지고 오후에 술상 다 차이로 오면 먹고서 또 뭐 먹으로 탁 글씨 뭐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런 것 놀이도 하고 참 추억이 많은 그런 그 집이었었는데 어쨌든 2년이 끝나고 제가 이제 한참 뒤에 가보니까 거기 철거해서 이제 아파트들을 쓴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전진욱 아버님 또 그리고 어머님 너무 미안하고
또 그때 그 당시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계실 때는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소리를 한번 해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어쨌든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잘 안 나오더라고.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그 마음이었다는 것, 그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위로 받으시고 어떤 영면 편안하게 잘 계시고 세진이 만나서 아마 잘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잘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이팅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짠.